이 내용은 승진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는 회사 다니는 젊은 친구들에게 남겨본다. 주제는 승진 포기자, 즉 승포자가 되면 어때? 보통의 직장인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승진 발표 및 인사이동으로 뒤숭숭해진다. 특히 그 대상자의 경우 신경이 곤두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회일비하기도 하더라. 나도 예전에 회사 다니던 초반기 시절에는 많은 신경을 썼고 똑같이 일회일비했다. 그러나 40대 진입하던 시절 그깟 승진이 무슨 소용? 다른 가치를 알게 되면서 마음을 내려놓았고 그 뒤에는 별 신경 안 쓰고 평정심을 찾았다. 즉 앞만 보고 뛰던 경주마에서 자유로운 야생마로 갈아탄 것이다. 물론 그 뒤로도 그런 시기가 오면 사람인지라 신경 쓰임이 있기는 했으나 확실히 그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나중에는 초월하고 심지어 승진자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 물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하는 건 대단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내막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먼저 회사를 왜 다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돈 벌러 다닌다고 할 것이다. 드물게는 일하는 것이 좋아서 다닌다고 하는 이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보겠다. 돈 안 줘도 회사 다니겠는가? 얼토당토 않는 콩떡이다. 이건 그 잡코리아라는 데서 조사된 2023년도 직급에 따른 평균 급여이다. 사원 한 3천만 원, 과장이 5천 가까이, 부장은 7천만 원 정도이다. 이사는 급여 파악 힘든지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차장 연봉이 한 2배 정도인 경우가 많으니까 대략 한 1억 천 정도라고 그냥 내가 그냥 표기했다. 이것은 평균이니까 중소기업은 좀 더 작고 대기업은 좀 더 많을 것이다. 회사에서 승진 구조를 보면 보통 사원에서 주임이나 대리까지는 연차가 차면 그냥 진급을 시켜주고 과장부터는 약간의 허들이 있어 한 번은 되기는 쉽지 않고 보통 한두 번 정도는 밀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서너 번까지도 밀리기도 하더라.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과장까지는 좀 더 빨리 하느냐 마냐 시기의 문제지 순탄하게 올라가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여기서 많이들 괴로워한다. 사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데 당신 나도 그랬다. 나는 회사 다닐 때 비주류였고 승진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 심정을 잘 안다.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와 같이 입사해서 평소 교류하던 동기는 과장 달고 연봉도 몇백 더 받고 인정받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상대적인 마음 때문이다. 한국은 남과 비교하는 문화가 강한데 그 상대적인 비교심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다.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 생각 가지고 있어봐야 나만 손해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데 혹여나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기 권한다. 바로 재테크. 내가 재테크로 그 동기를 뛰어넘으리 이런 생각하면서 실천해보는 거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주식이나 코인에 바로 뛰어들지는 말자. 충분히 준비 없이 재테크하면 폭망 가능성이 크니까 적어도 한 5년, 10년 이상 길게 보고 차분히 진행해야 되겠다. 80 넘어서도 사는 인생이니까 길게 봐야 된다. 그렇게 과장에서 한 4, 5년 또 있다 보면은 본격적인 관문인 차장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몇 년씩 밀리는 경우도 꽤나 되고 내부 불화가 있다거나 또 혹시 사고 친 경우에는 만년 과장으로 있다가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보통은 큰 사고 치지 않고 한 15에서 20년 정도 오래 근무하면 차장까지는 아마 한 6, 70% 정도는 올라가게 되는 것 같다. 다만 이때쯤 되면 나이가 40대에 넘어들기에 승진이 안 되었다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하는 경우는 적고 좀 더 노력하거나 조용히 승포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예전에는 만년 과장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직급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서 만년 차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듯하다. 회사별 차이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차장 중에서 팀장이라는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이제 2차 관문, 부장이라는 더 높은 허들이 나타난다. 여기서부터는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승진이 가능하기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정치가 꽤나 필요해지는 시기도 하다. 즉 주변 평판이 좋아야 되기에 여기저기 사내 술자리를 참석하고 항상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관리가 필요하다. 회사에 불만사항 얘기하기 불가능해지고 인생이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차장과 연봉 차이를 보라. 대략 한 1,400만 원 차이?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많아지니 세금 제하고 나면 실수령의 기준 한 1,000만 원 정도로 좁혀지기에 그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공무원으로 비유하면 6급 계장인 차장 단계로 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몰려있는 국민 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직장인의 스타, 이사, 상당한 허들이다. 앞서 부장 달기 위해서 회사에 충성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면 이사 달기 위해서는 거의 노예가 돼야 된다. 힘든 업무 도맡아하면서 업무 실적은 기본이고 폭넓은 사람 관리 또한 필요해서 더욱 많은 술자리를 따라다니고 주말에도
등산이나 골프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부장 이후에 이사 욕심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몇 년간 바쳐야 달성 가능한 자리다. 근데 부장과 연봉 차이를 보자. 대략 한 4천만 원 차이? 세금 제하고 나면 한 3천 정도 차이가 예상된다. 앞서 차장 부장 대비 차이가 좀 나긴 난다. 하지만 이게 그냥 주겠는가? 이사는 계약직이다. 즉 사장 마음에 안 들면 쉽게 해고가 가능하다. 보통 한 2, 3년 정도 보장해주고 이후에 정리하는 것 같다. 그러니 이사는 사장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회사에 더욱 충성해야 되고 사장은 그 점을 이용해 더욱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술자리는 필참이며 주말에도 등산이나 골프 모임에 따라다녀야 될 수 있다. 이사는 온 신경이 회사에 집중되며 술자리에서 혹시나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았을까 되새겨야 할 수도 있다. 이게 별인가 노예인가? 물론 잘나가는 대기업에서 더욱 승진해서 전무 이상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수억 원대, 많게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인이 노예노릇 한다. 그리고 이사가 된 이후 퇴직하면 또 하나 문제. 퇴직 이후에 하락의 폭이 크다. 평소 이사님 하면서 먼저 연락 주고 심지어 찾아오기도 했던 사람들 전부 떨어져 나간다. 예를 들어보자. 군대에서 별이 퇴직했다고 사회에 나왔어 별인가? 누가 예우해 주는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급을 좋아한 것이다. 퇴직 후에는 그냥 나이 들고 노쇠한 동네 아저씨에 불과하다. 그러면 현직 있을 때 본인이 예우받던 것에 비해 상실감은 훨씬 크며 언젠가 다시 적응은 하겠지만 옛날이요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보통 80세 이상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긴데 그 영광의 순간은 짧고 상실감의 시간은 길다. 자 다시 돌아와 보자. 정리하면 부장이나 이사 달고 회사 다닐 때 대접받고 연봉도 많이 받으면 좋다. 그러나 그 직급에 올라서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나의 사생활이 없어질 수 있고 별도의 자기개발이나 취미생활 또는 재테크를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인생을 즐기기 힘들고 노후 대비 또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급여 차이는 도찐개찐인데 이사의 경우 회사 퇴직이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총액 연봉으로 따지면 오히려 적은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과장이나 차장 되는 정도까지 하는 정도로 적절히 회사 일을 하면서 나의 실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행복한 인생 만들기 위해 즐거운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노후 대비 재테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둘러보면 급여만 좀 더 많이 받는 가난한 이사보다 알부자, 과차장이 더욱 많다. 누군가 부장이나 이사 승진해서 연봉 많이 받고 추가 혜택 받는다고 부러워하지 말자. 사실 회사는 최소한의 비용과 당근으로 노예 만들려고 하는데 그 꼼수에 넘어간 거다. 반면 그들과 달리 워라밸 보장받으며 나의 즐거운 취미생활 즐기고 재테크 잘해서 그깟 좀 더 많은 연봉, 혜택 누르면 된다. 그런데 한국은 존대가 많이 발달한 수직 계급사회라 직급 부르는 걸 참으로 좋아한다. 김 과장, 이 차장, 송 이사. 이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심한 한국 서열 문화의 하나이다. 그게 뭔 상관일까? 그냥 길동씨 우리 함께 이거 해봐요. 또는 어이 길동아 우리 함께 이거 하자. 서로 말을 존대하거나 아니면 서로 말을 편하게 하거나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면 좋겠다.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다른 노력으로 훨씬 즐거운 인생 만들 수 있다. 자, 승인이 안 된 직장인들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불쌍한 그들이라 치부하며 나의 내실을 기울여보자. 올해 2024년은 재테크에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자산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 함께 바모스!